안녕하세요. 임재현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인파산 채무조정제도 관련해서 신문기사를 본 게 있어서 한번 그 내용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2026년 6월 6일 개인회생 개인파산 그리고 신보기 관련 채무조정 기사가 하나 떴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먼저 하게 하는 법안을 발의하겠다는 건데요. 일명 채무조정 전취주의라고 합니다. 전취주의라는 거는 먼저 하라는 거죠. 해당 법안은 금융기본권 지원법에 포함된다고 합니다.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1번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전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을 의무화하고 2번 신보기의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와 유사한 채무조정 합의제 기구 신설 추진 그리고 채무조정 대상을 개인 채무에서 법인 채무까지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된다고 합니다. 2026년 6월 6일 신보기와 서민금융진흥원은 국회와 협의해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금융기본권 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고 2026년 6월 12일 국회에서 금융기본권 연구단 발대식을 열고 의원 중심의 입법지원단을 구성한 뒤 2026년 8월경 법안 발의를 목표로 하고 있다는 것이 신문기사 내용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제가 다시 한번 찾아봤습니다. 후속 기사가 있는지를 살펴봤고 2026년 6월 10일이 아닌 6월 11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정책 토론회 및 금융기본권 연구단 출범식을 했습니다. 주제 발표 3에 보면 금융기본권 관점에서 본 채무조정 등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 이런 내용들이 있고 전체적인 주제의 내용 자체가 서민금융 그리고 채무자들을 재기를 어떻게 지원할 건지 이런 내용들이 보입니다. 채무자 재기 지원 방안에 대한 취지는 충분히 공감합니다만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기 전에 무조건 신보기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조금 의문이 들고요. 채무조정 전취주의가 시행되면 어떻게 될지 한번 예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예상을 하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과 신보기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를 해야 되겠죠. 자, 1번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 탕감되는 채무는 제한이 없으나 신보기에서 탕감되는 채무는 제한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에서는 금융권 채무, 개인 채무, 여기서 개인 채무라 하면 친구, 가족, 이렇게 지인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사채업자 채무 등 법에서 비면책으로 규정한 채무 말고는 전부 탕감됩니다. 그러나 신보기에서는 신보기와 협약을 맺은 금융권 채무만 탕감 가능하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 채무, 지인 채무, 그리고 사채업자 채무 등은 탕감되지 않습니다. 애초에 탕감 대상이 아니죠. 그리고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채권자의 동의가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신보기 채무조정 제도는 신보기와 협약을 맺은 금융권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자, 이미 여기서부터 큰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상담해보면 제3금융권 채무도 많고 개인 간 채무, 사채업자 채무도 많습니다. 신보기 채무조정은 이런 채무들은 탕감되지 않는데 무조건 신보기 채무조정부터 하고 안 되면 개인회생, 개인파산으로 넘어가라는 건데 이렇게 되면 시간만 흘러가고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은 더 심해질 거고요. 그리고 채무자들은 불필요한 절차를 거치는 것이기 때문에 더욱 힘들어질 겁니다. 두 번째, 개인회생에는 금지명령, 중지명령이 있고 개인 파산에는 파산관제인이 재산을 관리하는 반면에 신보기 채무조정제도에는 동일한 제도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신청서를 제출하고 금지명령 또는 중지명령을 받으면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이 없어지죠. 개인 파산은 개인 파산 선고 이후에는 파산관제인이 채무자의 재산을 관리하기 때문에 채권자는 채무자에게 독촉 및 추심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채권자가 파산관제인인 저에게 채권 추심 및 독촉도 할 수 없죠. 왜냐하면 저는 채무자의 재산을 공평하게 모든 채권자들에게 나눠줘야 되기 때문에 채권자들이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이렇게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이용하는 분들은 채권자의 추심 및 독촉이 너무 힘들어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신보기에서는 무조건 신보기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신보기 채무조정 제도에는 개인회생의 금지명령, 중지명령 또는 개인파산처럼 파산관제인이 재산을 관리한다거나 이런 개념이 없기 때문에 추심 및 독촉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세 번째,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사정에 따라 탕감률이 다르고 개인 파산은 면책 결정이 나오면 탕감률이 100%인 반면에 신보기 채무 탕감률은 일정 비율로 정해져 있습니다. 자, 채무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 탕감률과 신보기 탕감률을 비교해보고 더 나은 방향으로 진행하면 되는데 무조건 신보기 채무조정부터 진행하라는 것은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개인회생은 3년에서 5년 변제를 하고요. 신보기 채무조정은 8년 또는 10년 동안 변제를 해야 되는데
빨리 변제하고 끝내고 싶어하는 분들도 많기 때문에 두 개의 제도 중 자신에게 맞는 제도를 선택할 수 있게 하는 게 맞고, 일률적으로 신보기 채무 조정부터 거치라고 하는 것은 시간적, 절차적 낭비에 불과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인 파산의 경우 면책 결정을 받으면 탕감률이 100%인데 신보기 채무 조정은 탕감률이 100%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신보기 채무 조정을 먼저 이용하는 것이 말이 안 되는 거죠. 애초에 개인 파산은 수입이 없거나 최저 생계비 미만의 수입이 있는 채무자들이 신청할 수 있는데, 신보기 채무 조정은 매월 변제금을 내야 하니 이 부분 또한 말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제가 상담해보면 채무자의 여러 사정을 고려했을 때 개인회생, 개인 파산보다 신보기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좋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당연히 신보기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하면 되는 것이고, 지금처럼 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보기 채무조정 제도를 비교해보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최근에 발견했던 신문기사 내용 관련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고요. 채무조정, 전치주의, 과연 개인 파산, 개인 신청 전에 신보기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이용하고 안 되면 개인회생, 개인 파산으로 넘어가는 게 합리적이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세 가지 제도를 비교해 보면서 설명을 드렸고, 저는 당연히 이렇게 말씀드리죠. 개인회생, 개인 파산, 그리고 신보기의 채무조정 제도는 대등한 관계를 가지고 각기 다른 이 세 개의 제도를 꼼꼼하게 비교하고 채무자에게 가장 잘 맞는 제도를 고르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제도를 먼저 거치고 안 되면 개인회생, 개인 파산으로 가라. 이거는 사실상 시간적, 절차적 낭비에 불과하다는 거죠. 그리고 개인회생, 개인 파산, 신보기 채무조정 제도에 대해서 비교해보고 나에게 어떤 제도가 가장 잘 맞는지 비교해보고 싶다면 법무법인 율마루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고요. 제가 이전에 올렸던 영상들도 한번 쭉 보시면은 개인회생, 개인 파산, 법인 파산, 법인회생도 쉽게 이해가 가실 겁니다. 감사합니다.